안녕하세요. 출입국 규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입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국을 많이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해외 동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대한민국 규정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어, 분석하고 규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그 금요일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그런 소식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했듯이 코로나 시국의 여행이란 사증, 검역, 격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입국하는 데 있어서 사증하고 검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준비하면은 그러니까 격리 상관없이 일단은 입국은 가능하다. 뭐 이것도 입국은 가능하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요거는 백신을 완료하면 됩니다. 근데 이 완료에도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저께 발표로 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규정들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입국 서류에 있어서도 검역이 그동안은 PCR만 고집을 했었는데 5월 23일부로 신속 항원 검사 안티젠도 허용하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행됐던 건데 이 음성 확인서 말고도 계속 확진 이력이 있어서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순 재건출 추정 서류를 규정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좀 관대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증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국민은 당연히 비자 필요 없습니다. 비자, 비자 있으시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은 첫 번째 장에서 말했지만은 우리 교포분들, 미국 교포 등 대한민국하고 무사증 체결이 되어 있는 국가들은 KETA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사이트 제가 남기도록 하겠고요. 이 KETA를 온라인으로 승인을 해서 72시간 내에 승인을 해줍니다. 말이 72시간이지 빨리 되는 경우는 빨리 되고요. 늦게 되는 경우에 최대 7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꼭 까먹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으로 다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은 아예 그 항공사 쪽에서 탑승권 자체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 교포분들, 일본 국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사증 체결 상호조약 때문에 그런 건데, 일본이 지금 현재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국적들을 입국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나라도 일본 국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KTL은 못 들어온다. 일본 국적이신 분들은 비자를 받으셔야 된다. 아니면은 뭐 거소증 있죠. 동포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다 됩니다. 유효하다면. 예. 사실 유효하지 않은 거는 어차피 나갈 때 폐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검역은 제가 말했듯이 음성 확인서하고 그리고 단순 재검출 추정 서류가 있습니다. 단순 재검출 추정 서류는 양성을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음성 확인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출발일 기준 2일 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정확히는 NAAT 기법에 기반한 음성 확인서라고 돼 있어요.
이 NAAT 기법은 그 안에 PCR, RT-PCR, 뭐 NAAT, 램프, 니어, SDR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PCR이겠고 이게 약간 거의 모든 국가에서 PCR로 많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검사도 PCR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 마음 편하게 PCR을 받으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발일 기준 2일 전입니다. 뭐 정확히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좀 어렵죠. 그냥 출발일 기준 2일 전 이내. 무슨 말이냐? 내가 5월 15일 출국입니다. 그러면은 5월 13일부터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이 검사한 게 음성 확인서 내에 안내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5월 15일 뭐 저녁 비행기더라도 5월 13일 00시 이후에 검사를 하면은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PCR만 허용했었는데 5월 23일 입국자부터입니다. 입국자. 출발이 아니고 입국하시는 분들부터는 조금 달라요. 출발 기준 1일 전 이내 검사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여기에는 뭐 RAT, AG, 안티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음성 확인서를 따오면은 출발일 기준 1일 전 이내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인정을 하겠다. 아까 이 예로 들면은 5월 15일 출발이면은 5월 14일 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 기준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다시 PCR은 2일 전이네, 신속 항원 검사는 1일 전이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음성 확인서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 여기에는 이제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격리 면제서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격리를 했을 때는 한창 이걸 많이 발급하셨는데 뭐 지금은 거의 뭐 장례식, 공무 출장 뭐 이 정도만 격리 면제서를 소지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이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만 6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6세 안 됩니다. 5세 31일까지 364일까지겠죠. 만 6세 미만은 이거 중요한데 동반자 그러니까 동반하는 보호자 뭐 부모님이 되시죠. 엄마 아빠가 음성 확인서 소지 조건으로 면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혼자 간다 그러면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5월 23일부터 변경된 것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는 전문가용 항원 검사 인정인데 이 전문가용이 뭐냐?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 검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용 그리고 전문가용이 있습니다. 개인용은 면봉이 짧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무조건 전문가용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나 아예 표현이 없거나 해야 되는데 개인용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흘려 드시면 되고 어쨌든 전문가용은 이제 방대본 해외 출입국 관리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 방법, 발급 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된 결과서 어떤 증명서 형식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려한 게 이제 자가키트, 엄밀히 신속항원 검사라는 거는 자가키트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키트 사진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서화된 서류를 준비하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볼게요.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PCR이 되겠고요. 2일.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1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필수 기재에 성명, 생년월일, 검사 방법, 뭐 PCR이나 RAT가 있겠죠. 그리고 검사 일자, 이거는 이 기간을 보기 위해서겠죠. 검사 결과, 음성이겠죠. 음성. 발급 일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년월일 대신해서 뭐 여권 번호나 아이디 카드 번호, 이거는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되고, 이름은 여권 기재 내용하고 동일해야 되나, 이제 외국분들, 이거 우리 교포분들은 미들네임이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미들네임은 생략할 수 있다. 없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검사 기재 결과서에 미결정, 뭐 양성 이런 게 같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히 음성이라고 하면은 negative가 있고, 그리고 not detecte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로. 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발급 언어는 영문 또는 국문이어야 되는데, 검사 방법만큼은 영문이나 국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 방법이라고 하면은 PCR, 그리고 이제 5월 23일부터는 RAT, H, 안티젠 뭐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왜냐면은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그 영어 발급을 잘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뭐 내가 티, 음,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제3의 언어로 돼 있어도 상관없으나, 이 검사 방법만큼은 반드시 이 표현으로 돼 있으면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어디에서 오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불어로 돼 있으면 또 이게, 어, 인정 안 되느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음성항에서 제출 예외 대상에 아까 말했던 만 6세 미만 이거 있고요. 격리 면제 소지자. 그리고 이걸 왜 예외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이 5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다고 했었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확진일로부터 10일에서 40일 이내인 내국인, 그리고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에서 40일 이내 장기 체류 외국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 세부적으로 넘어가겠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 항공기가 탑승 불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항공사들은 이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을 탑승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항공사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잘못된 서류를 가져왔을 때, 어, 뭐 대한민국 국적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 결과도 해야 되고, 임시생활 시설에서 격리될 수도 있다. 이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다 본인 책임이다.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안 됩니다. 우리 동포분들은,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동포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단순 재검출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확진자에 대한 거예요. 확진자,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들. 계속 뭐 PCR 했는데 양성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게 3월 한 중순쯤에 시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에는 무조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번 했네, 7번 했네 해가지고 음성 받은 사람들은 겨우겨우 음성 받아서 왔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일이 3월 7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확진일이
어, 확진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10일 전에 확진이 됐어. 그러면 양성, 확진, 이런 표현된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들고 오면은 입국이 가능하다. 그게 언제냐? 내가 1월 26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확진됐을 경우에 내가 출발일이 3월 7일이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0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쉽습니다.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기준일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0, D 마이너스 40 하면은 이게 딱 떠요. 그래서 여기 41일이나 마이너스 9일이다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이분들은 확진 서류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들어갈게요. 자, 대한민국 국적은 해외에서 확진되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PCR 음성 확인서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PCR 양성 확인서야 돼요. 아까 필수 기재 서류랑 다 동일해야 되는데 양성만 다 표현되어 있으면 됩니다. 날짜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 통보 서류도 가능해요. 단 PCR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확진 시에는 격리 통지서, 격리 통보 문자, 그리고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따로 발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원래는 해외 출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성 확인이 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인데 이건 국가별로 좀 인정하는 나라들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했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확인서, 이거는 요즘에 동네 의원에서도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양성 판정을 받고 서류를 떼왔을 때 요거를 들고 오시면 되세요. 날짜는 당연히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신속항원 검사는 이 단순 재검출 수정 서류만 인정을 했었어요. 단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검사했을 경우에. 이건 왜 그랬냐면은 3월부터 이제 확진자 폭증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서 신속항원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확진으로 판정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같이 맞춰서 기조를 간 겁니다. 기조를 맞춰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5월 23일부터 신속항원 검사 허용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이 되고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으로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를 쓰면 안 되고 여기 있죠. 5월 23일부터 입국한 내국인 외국인 이거는 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국인은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 검사도 인정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듯이 양성 확인서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단 음성 확인서는 출발 1일 전 이내 검사해야 되고 양성 확인서는 10일 전 40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 국적은 반드시 장기 체류 외국인 또는 미군이나 미군 가족만 허용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또 제약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확진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체류 외국인은 무엇이냐? 비자 중에서 B랑 C 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KETA 이런 사람들은 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아닙니다. 다 단기예요, 단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음성 확인서만 가져오셔야 돼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여기 써 있지만은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보서 또는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무조건 국내 기록이 있어야 돼요. 너 한국에서 확진받은 이력이 있구나.
음,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역 서류에 대해서 뭐 직항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PCR은 하루 전 5월 23일부터 신속항원 검사는 PCR은 2일 전, 신속항원 검사는 1일 전, 그리고 양성은 10일 전, 40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항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나 환승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환승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자,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어떻게 되는가? A 국가에서 B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 들어온 경우 B 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으면은 A 국가, B 국가 모두 발급 가능. 그리고 B 국가에서 입국했다면 B 국가에서 발급 원칙. 원칙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A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A, B, 대한민국이라 했을 때 민국 했을 때 B를 입국하지 않았어요. 입국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A 기준 요거를 맞추면 돼요. 근데 입국을 했어요. 입국했어요. 그러면은 B 출발 기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A에서 B에 입국을 했어. B에 입국했는데 어쨌든 간에 A 검사 뭐를 B 국가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에 경과하지 않았다면은 A 국가에서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다시 A, B 대한민국 근데 입국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 근데 이 출발하는 시점이 해서 2일 안에 A 국가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대한민국에서 뭐, 베트남, 대한민국. 내가 대한민국에서 5월 12일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넘어갔어. 음성 확인 받았어. 5월 14일에 베트남에서 출국을 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을 해요. 그러면 요거 인정될까요? 5월 10일날 검사한 거? PCR로 했어. PCR로. 인정됩니다. 국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입국했어도 원칙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검사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활발하다고 전 들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제 보통 뭐 빠르게 갔다 온다 해서 이제 승무원들은 퀵턴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이제 보통 일반 승객들한테는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격리 면제입니다. 그 엄밀히 7일 격리 의무가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했죠. 근데 정확히 입국 직후 1일 이내 PCR 음성 확인 후 면제, 격리 해제예요. 그래서 내국인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은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민간 의료기관, 질병청에 공지가 있어요. 보통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 병원에서 검사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되고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예약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면은 그냥 인천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예약을 하시는 걸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간편해요. 조금 더 비싼 것 같긴 한데 이게 제일 간편하고 이 민간 의료기관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주로 대학병원은 안 합니다. 근데 2차 병원은 해요. 아마 뭐 코로나 장사 같은 걸 하는 거겠죠. 이게 보통 가격이 14만 원 전후예요. 특히 PCR.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잘 알아보셔야겠지만은 그냥 어차피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받으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거다. 그리고 1일 이내에 음성 확인 후 면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이 좋습니다. 제가 뭐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6월 1일부터는 이게 변경돼요. 원래는 1일 차 PCR, 6,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했었어요. 이거는 자가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택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가 검사 같은 경우는 아마 보건소 쪽 사람하고 뭔가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실시 중이었는데 6월 1일부터는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그리고 6, 7일 차 검사는 공고.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일 이내 PCR 검사 1일에서 3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도착하자마자 격리 면제가 되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CR 검사 확인 전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필요. 이거는 면제가 아니라는 거죠. 격리라는 거죠, 격리. 그래서 무조건 음성 확인 후 외출할 것을 당부해요, 당부.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은 그냥 이걸 왜 풀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지방 가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배려 차원에서 이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그렇다고 해서 격리 면제가 되는 건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어, 음성 받으셔야 됩니다. PCR로. PCR로 하셔야 된다는 건 이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 조건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차 완료 후 얀센은 1차예요. 얀센은 1차고 14일이 지나고 180일까지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죠. 그리고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부스터샷은 얀센의 경우 얀센이 아니고 얀센의 경우 모더나나 파이자 우리나라 기준이죠. 이거를 부스터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하셔야만 유효기간 없이 접종 완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완료 후 180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건 유효기간이 지났잖아. 근데 내가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이거는 증빙을 따로 준비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뭐 면역이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유효기간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확진 이력은 아직까지는 PCR로 확진 이력입니다. 아니면은 국내 격리 통보 문자, 네, 격리 통지서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5월 23일부터는 RAT도 양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속항원 검사도 확진 이력은 인정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신설된 그러니까 엊그저께 발표로 뭐가 나왔냐면은 만 12세에서 17세 이거 청소년 접종 얘기 같은데 청소년은 국내에서는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스터샷을 안 한 사람도 2차 접종 완료하면은 유효기간 없이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이 되고 격리 면제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는 이 청소년들이 2차 접종 후에 180일이 지나면은 격리 7일이에요. 근데 6월 1일부터는 격리 없습니다. 이게 좀 이게 융통성 있게 발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인정 백신, 이거 되게 중요한데 WHO 승인 백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요즘 안 맞죠? 얀센 이것도 안 맞죠?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그리고 또 뭐 있지? 코백신, 뭐 이런 거 있는데, 코백신도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랑 연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노팜, 시노백, 이 중국 거죠, 중국 거. 또 WHO 승인 백신이 있어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는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시노팜, 시노백은 우리나라에서 맞진 않지만은 인정을 한다. WHO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즘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푸,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V 라이트. 이게 러시아 건데 얘네가 아직도 WHO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얘네로 접종을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격리되고 막 이걸로 난리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를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맞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 개도국, 그리고 뭐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아무래도 러시아랑 밀접 접촉이 있으니까 이 백신을 맞았던 것 같은데 이 백신을 맞고 격리가 제공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는 거의 다 된다. 그래서 이 격리 면제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그냥 쿠브 앱이나 정부24 증명서로 준비해오면 된다.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 해외에서 맞으신 분들, 해외 동포자분들, 만약에 기존에 한번 국내에 놀러 와서 백신 패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내 백신 패스 용도로 보건소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쿠브 앱에 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하고, 요거 보여주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무조건 Q코드로 필수 등록을 해야 돼요. Q코드 상에 여러분의 백신 접종 이력을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백신이었는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회차인지. 근데 이거를 뭐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뭐 입력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증빙할 수 있게 사진을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Q코드를 무조건 출발 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항공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격리 면제는 결국에는 입국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도착해서 격리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접종하신 분들은 Q코드를 입력하셔라. 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도 Q코드로 하면 편합니다. 국내 접종 이력이 바로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Q코드를 하면은 뭐 훨씬 빠르대요. 줄도 빠르고 뭐 주변 지인들 들어보니까 한 뭐 한 배 이상은 빠른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7일 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적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 뭐 이제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예.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하고 뭐 비행기도 타고 제주도 갈 수 있고 하시면 돼요. 다 하시면 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이거 비용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들은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원래 다 7일 격리예요. 근데 여기 원래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 6세 미만은 백신 접종 완료, 격리 면제, 보호자 동반 하에 격리 면제가 같이 제공됐어요.
이 말이 뭐냐? 부모, 부모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부모가, 죄송해요. 네. 부모가 백신도 맞았고, 그리고 격리 면제 요건도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 5세야. 그러면은 같이 격리 면제를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 접종이 만 12세에서 17세예요. 그래서 6세에서 만 6세 이상, 그래서 12세까지는 이 구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여행 엄청 가고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 격리돼야 돼? 이거 뉴스 기사에도 많이 떴었어요. 격리인 줄 몰랐다.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국내 접종이 12세부터 제공되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 같이 부모님하고 여행 갈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해서 같이 동반 격리 면제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6월 1일부터다.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확인서는 만 6세 미만 예외예요. 근데 격리 면제는 6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 예외잖아요. 동반 조건 하에 둘 다. 근데 그러면은 음성 확인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 만 6세에서 11세는 예외 없이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이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진짜 너무 까다로운데 정말로 다양한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고, 생각보다 이 규정을 이해하고 하시면은 어, 쉽다고는 안 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외 규정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입국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기는 해요.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천천히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기시면은 제가 질문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1339가 편합니다. 그 대한민국 그거 뭐냐, 이 코로나 이거 방역 콜센터 있죠? 1339가 제일 편해요. 여기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어, 그리고 해외에서는 플러스 82 1339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음, 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 대신에 좋아요는 꼭 해주세요. 예, 구독은 뭐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좋아요는 많이 해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늘려주시고, 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원을 해주셔야 저도 의욕적으로 다른 국가들 규정도 좀 안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미국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가는 나라니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